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또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남기 장관도 반대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다음 정권에서 논의할 일이다라고 이 못을 박았는데 지금 여당의 여권의 후보죠. 바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해주는 게 좋겠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외다. 이 여권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절대 찬성을 하지 않을 텐데 과연 콘크리트 지지층을 버리더라도 아니면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은 이런 정책을 쓰더라도 중도라든지 좀 그쪽 표를 따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은 이해를 해줄 거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전략을 계속해서 표를 따기 위한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못을 박더라도 이 정권 말기가 되면은 대부분 대권 후보가 좀 리드를 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 현 정권에서는 이제 거의 말기 때 되면은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30%대로 지금 떨어졌고 정권 말기가 되면 어느 나라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여자 총리죠. 3번 연임했나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키고 떠났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70%인가 80%가 엄청난 지지율이죠.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전 국민의 70%에서 80% 지지를 받는다? 그것도 3번이나 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그 다음 대선의 후보가 바로 이렇게 리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시키겠다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1년을 그냥 유예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히 중과를 면제하고, 그러니까 자, 몇 월 며칠부터 양도세 중과 완화를 시키겠다 해서 6개월 동안은 중과를 면제, 완전히 중과를 면제한다는 것은 일반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중과 면제라는 것은 비과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 자, 그리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그러면은 6개월에서 9개월 사이는 50%만 일반 과세, 나머지 50%는 중과.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9개월에서 12개월은 4분의 1, 25%만 일반 과세, 나머지 4분의 3은 75%는 중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다 팔아야 중과를 배제시켜주고 일반 과세 시켜주고 그 다음 단계는 1년까지는 50%, 25%로 이 완화되는 것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6개월 안에 다 다주택자들은 팔게 만들어서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게 만들어서 그걸 무주택자가 좀 한 번에 쏟아지니까 저렴하게 사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후보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 특히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유예 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장기 면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낸 아이디어라며 이 같은 유예기간 내 처분 시기를 감안하는 차등 완화안을 제시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지지율 조사에서 여당의 윤석열 후보랑 격차가 줄어들다가 다시 또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인기가 많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중도 쪽이 많이 지금 야당으로 가는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특히 그걸 좀 흡수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내년 3월 9일이 대선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여당 후보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잽을 좀 날려보는 거죠. 잽을 날려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국민들의 반응. 그래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좋은 쪽으로 어떤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후보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원칙 훼손을 감안한 듯 양도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 논쟁이 있긴 한데 보유에 따른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것과 관련 없이 양도세도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가 거래세 아닌가요? 예, 거래라는 건 뭡니까? 처음에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이게 거래하면서 나오는 세금이 거래세잖아요. 보유세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 자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보유세잖아요. 근데 이 거래세, 이게 양도세를 갖다가 뭐 보유세로 해석을 하는 건가요? 기존 다른 사람들이 이 양도세를 보유세로 해석하는 면이 있는데 본인은 거래세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떤 맞는 면도 있어요. 지금 보유하는 동안은 세금을 많이 냈고 거래하는 데는 줄이자. 두 개 다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같이 쪼이고 있거든요. 셋째 이상은 최대 몇 프로입니까? 82.5%다 최대 세율이. 그리고 지금 보유세, 자산세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에서 90%까지 올리겠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할인율, 공정시장 가격 비율 80에서 85, 90, 95 이제 100까지 가면 할인율이 없어집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세도 많고 보유세도 많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제가 해외 방송을 하다 보면 홍콩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제일 비싼 홍콩도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두 개 다 보유세 보유세도 사실 자산세다 종합부동산세다 그것도 지금 통합해야 된다 하나로. 그러니까 나눠놓으니까 적게 느껴진다 이거죠.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하나로 해서 그 보유세로 하든가 해야지 따로따로 나누니까 적게 느껴지는 거죠. 재산세도 한 번에 내지 않고 두 번에 나눠내죠. 7월달, 9월달. 종합부동산 또 나누죠. 세 번 냅니다. 이 보유세를. 1년에. 그거 한 번에 더해보세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거래세, 취득세 보세요. 두 채부터 8%, 12%. 양도세 최고세율 82.5%.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우리 홍콩 방송할 때 홍콩도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더해보면. 미국 많지 않아요. 이제 영국도 할 거고요. 유럽도 계속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두바이 쪽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꼭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글쎄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집마다 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부모님 봉양하기 위해서 또 한 채를 더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두 채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에 있으면 더 세율을 갖다가 높은 세율을 물게 하고, 저는 여러 가지 좀 핀셋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부모님 봉양하는데 부모님이 실거주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움막을 사놓았더니 그걸 주택으로 쳐서 이가구라고 종부세를 매겨 억울하다고 하더라.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농어촌이나 또는 이 외곽의 집값이 안 오른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종부세를 주택수에 포함시키면은, 물론 농어촌 주택 중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도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해드렸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종부세 대상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키면 이 지금 경제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핀셋 규제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분 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이 후보가 직접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권 후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표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잘 듣고서 잘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지금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카오 플러스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맞춤형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 전략을 달리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